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8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방송이죠. 예, 주말 리포트를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역시 이번 주말에도 스펙타클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죄송합니다. 자, 잭슨홀 미팅 20일, 22, 23일 날 3일 동안 잭슨홀 미팅의 회의에서 내용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역시 23일, 22일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그동안에 그 표준 목표 물가제 이 부분을 이제는 유연한 물가제로 바꾼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집중,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정책을 이번에 유연하게 바꾸면서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고용시장에 포커스를 맞추는 유연 목표 물가제로 바꾼다. 이렇게 이 연설 내용이 그랬죠. 그러면서 9월달에 그렇게 되면 이제 9월달에 금리 인하, 9월달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저금리,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금리 저금리고 인플레이션에 관련된 그 표준 목표 물가제가 이제 정책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유연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높아지더라도 그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관가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특히 지금 현재 지금 관세 관련돼서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연준에서 관리할 수 없는 어떤 구도죠. 사실은 그거는 일시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뭐 15%는 15%, 뭐 10%는 10%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그러고 한 번 오르고 나면 이제 그 부분에서는 유연하게 뭐 더 이상 계속해서 한번 가격이 뭐 매월 15%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 표준 목표 물가제가 아니라 유연 물가제로 바꾸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좀 높아지더라도 이제 뭐 거의 관망하고 노동시장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정책 관리를 하겠다, 금리 관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 진행이 되면서 9월 뿐만이 아니라 10월 11월 달에도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특히나 지금 이제 뭐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고용 관련된 뭐 여러 가지 노동시장, 고용시장에 지금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뭐 그 방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금리 인하의 기대감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완전히 미사일 쐈죠. 골드는 거의 뭐 폭등 수준으로 상승했고, 실버 역시도 상승을 크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를 먼저 점검을 하고 여러 가지 시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골드입니다. 골드는 지금 국제 시세가 1트로 요온서당 3,360불 60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65만 2천원, 팔 때가 55만 2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7,377만 8천원, 1억 7,377만 8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 요온서당 38불 78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630원, 팔 때가 6,07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18만 7천원, 218만 7천원의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좋아요, 구독, 이 회원가입 많이 하셔가지고 매일 오전에 시황 분석에서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아침마다 받으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골드 실버 투자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매일 기상청의 기상을 이 뉴스 맨 마지막에 전달해 드리듯이 매일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그날의 골드 실버 시세 시황 정보를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회원가입 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 가시고, 골드 실버에 나는 투자를 준비를 하고 있다, 좀 생각이 있다 하신 분들은 꼭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셔서 골드 실버 투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이죠. 모르고 투자하지 마시고 알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약 한 7주 정도, 6주 7주 정도 교육을 받으면 골드 시장 이런 거고, 어떻게 흘러가고, 어떤 영향에서 상승하고 어떤 영향에서 하락한다, 뭐 이런 여러가지,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단기냐 중기냐 장기냐, 이런 어떤 정확한 투자 계획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고, 매수할 때 어떤 전략으로 매수하고 매도할 때 어떻게 매도를 하는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아마 우리 한국에서는 골드 실버 투자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는 이 황금세상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안 합니다. 증권사도 안 합니다. 자, 왜 안 하느냐? 여기에 체계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 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데서는 골드 실버 관련된 투자 교육을 안 합니다. 세미나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이제 황금세상에서는 이걸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회원 딜러 이상의 회원 가입하시면 언제든지 10번 100번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딜러 회원 가입하는데 크게 비싼 건 아닙니다. 커피 2잔 값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많은 회원 가입하셔서 교육 프로그램에도 동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시황 내용에 좀 말씀을 드리면,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박스권이 시작된 지가 4월 15일 4월 17일부터 박스권에서 움직이기 시작이 등락이 좀 컸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5월달 들어와서는 박스권이 폭이 좁죠. 하락할 수 있는 여러가지 어떻게 봐보면은 기회가 있었는데 하락을 못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들릴 겁니다. 아마 하락할 기회라는 얘기는 하락할 지점에서 희한하게 하락을 안 했어요. 그때마다 전쟁이 터지거나 간세 내용이 터지거나 이러면서 박스권 하단에서 한번 쳐 올리고 또 한번 쳐 올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 이 전반적인 이 골드 실버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하락을 못했어요. 사실은 지금 엄청난 상승이죠. 이런 상승이면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계곡이 지금 능선길을 가고 있습니다. 산을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가파르게 올라갔는데 완만한 능선길이 나왔어요.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조금의 내려갔다 올라갔다는 있습니다. 산을 타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등산 매니아라서, 하이킹 매니아라서 이런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파른 그 길을 올라갔는데 능선에 올라서고 나니까 정말 밑에 이 산 밑에, 능선 밑에 좋은 이런 계곡도 있고 조그마한 산도 있고, 그런 어떤 내용으로 이제 능선길을 지금, 능선이라 그러죠. 산 꼭대기에 능선길을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항상 이런 능선길이 길게 되면 반등을 하거나 어느 정도 차트적인 분석을 해보면 이 행보로 장에서는 원래 이 박스권 상단을 뚫으면 상승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번 뚫고 난데 한 번, 두 번, 세 번을 뚫었어요. 원래 세 번에 못 뚫으면 크게 하락을 합니다. 차트상 대다수가 그래요. 그러면 한 번 뚫고 도전하고 도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 번째 도전에서 하락해야 되는, 차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뭐 그런 부분으로 이제 골드는 계속 행보를 하고 있고, 실버는 이제 골드와 실버의 비율이 100대 1이 넘었죠. 100이 넘었습니다. 뭐 이게 앞전에 교육 프로그램에 이 말씀을 제가 드리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이 작년의 기준으로 봐보면 78대 77대 1 뭐 이 정도 80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전에 이제 뭐 60대 70대 이 1 개념에서 작년 같은 경우 80 90대 뭐 이렇게 올라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그 100대 1 여기가 올라갈 때 골드가 상승해서 여기 올라갈 때는 100대 1이 넘었죠. 그러면서 실버가 그 갭을 줄이는 부분이 이제 6월달부터 상승하면서 갭을 100대 밑으로 1대 99, 98 이렇게 비율을 좁혔죠. 이걸 더 좁혀야 돼요. 골드가 하락하든 실버가 상승을 하든 그 좁혀지는 건데, 이 교환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골드에 비해서 실버는 저평가됐다. 상당히 저평가됐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올 연말까지 40불, 42불은 돌파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 올 연말까지, 이게 지금 8월달이죠. 4개월 정도, 6개월 정도의 인터벌을 가지고 중기투자, 6개월에서 1년 정도 중기투자를 하실 분들은 저한테 계속 묻지 마시고 그냥 실버의 저점에서, 박스권 저점에서 이삭 줍듯이 조금씩 모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이 금리 정책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했죠. 지금 그게 중요하다고 주말 리포트에서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주말 리포트는 한 두세 번 돌려보세요.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자산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그러고 나서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금리 9월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상당히 착오한다. 최소한 내년 5월달까지 파월 연준 의장이 연준 의장으로 재직하는 기간에서는 그런 스탠스가 바뀔 것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연준 의장이 지금 교체가 되지 않습니까? 내년 5월에. 그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정책 기조를 보면 더 비둘기 쪽으로 더 그 저금리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저금리를 간다는 것은 자금을 좀 풀어서 고용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전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제 정책 스탠스가 바뀌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파월 연준 의장의 어떤 그런 의장 후임이 더 비둘기파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실버 시장은 굉장히 전망이 좋다. 전고점도 뚫을 수가 있다. 전고점이 얼마냐? 47센트, 47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그 내용을 깊게 말씀 좀 드렸고요. 자, 오늘 달러 인덱스가 역시 골드가 상승하면서 크게 빠졌죠. 빠지면서 97.827, 환율도 1400불에서 1400원에서 지금 현재 1386불 빠졌죠. 조금 아침에 달러보다는 상승세가 더 빠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환율도 바닥에서 다시 상승 그림을 그리는 이런 형태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국채 수익률은 오늘 아침에 4.268, 주말에 4.32였죠. 32였는데 4.268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또 떨어졌죠. 왜? 금리 인하를 이제 할 거니까 10년물 표준금리가 인하되기 때문에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달러 인덱스도 빠졌고 국채 수익률이 빠지니까 당연히 골드 실버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죠. 자, 어쨌든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은 1386원 7원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TI 유가도 뭐 주말장에 비해서 뭐 특별한 차이가 없습니다. 한 30센트 정도 올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비트코인 난리가 났어요. 지금 주말장에서 반등을 했던 부분을 지금 다 뱉어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그 11만 2천 불에서 11만 6천 불까지 올라갔어. 7천 불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야금야금해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이 발표했던 그 밑으로까지 빠졌죠. 오늘 이제 새벽이었죠. 새벽에 11만 불 때까지 빠졌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11만 7천 불에서 바닥을 11만까지 떨어뜨렸기 때문에, 물론 일시적으로 이건 전략적으로 우리 큰손 형님들이 이 개미들 트는 작업을 한번 했습니다. 새벽에.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이 바이를 걸었던 사람, 여기서는 그냥 다 틀렸죠. 다 틀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번 개미를 틀고 난 이후에 뭐 이렇게 아직까지 상승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구조로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중요한 게 뭘 알아야 되냐면, 원인이 없어요. 그럼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는데, 그럼 뭐를 가지고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느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 그 다음에 PPI 지수도 그 영향을 주고요. 이번 주 금요일 날 발표된 PC 물가지수, 이러한 부분에 거리가 있으면 그때는 굉장히 등락을 심하게 흔들면서 개미 트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FMC 회의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때는 흔듭니다. 그러니까 아마추어들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골드 실버를 비트코인 투자하실 분들은 그런 이슈가 있으면 최소한 내 자금의 원금을 한 60% 현금화를 시켜놨다가 움직이고, 내가 거기에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이다 그러면 최소 뭐 더 안정적으로 60-70%의 현금화를 시켜놓고 시장 반응을 보면서 그때에 진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대로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제 같은 경우 이런 케이스죠. 뭐 일요일날 저녁에 이런 흐름을 있을 줄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딱 다 자는, 특히 아시아 시장에서 자는 시간인데 이때 흔들어 버린 거죠. 거의 새벽 4시쯤 되는 거죠. 지금 11시니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그러니까 새벽 2시쯤 이렇게 다운을 시켰네요. 이때 다 아시아 시장, 우리 한국에 뭐 한국이나 일본은 똑같은 게 새벽 2시에 뭐 다 자고 있는 시간이 이리 흔들어 가지고 바로 그냥 바닥까지 개미를 확 우두두두둑 흔들어 버리는 이런 구조를 가졌다. 그래서 비트코인 시장이 리스크가 크다, 유동성이 뭐 심하다, 이런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제 알고 나면 그렇게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지키면 굉장히 낭패를 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이야기는 그만하고요. 자, 주말에 이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그런 연설에서 연준의 정책, 금리 정책이 기조가 바뀐다, 이런 부분이 이제 매스컴을 탔고, 뭐 파월 연준 의장의 이제 잭슨홀 미팅의 마지막 연설이었죠. 그러면서 상당히 공기는 안 좋다, 분위기는 이렇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제 미국의 뭐 어쨌든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기조가 바뀐다라는 부분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미국 재무부 장관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5개월 만에 사임을 했어요. 저는 느낌이 베센트가 연준 위원장으로 오는 건 아닌가, 오늘 아침에 소식 듣고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래서 이 베센트가 연준 위원장으로, 연준 의장으로 가기 위해서 재무부 장관을 사입한 건 아닌가, 약간의 캐시오 마크가 붙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장관이, 재무부 장관이 지금 뭐 관세나 이런 부분에서 재무부 장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죠, 지금까지도. 그런데 5개월 만에 사임을 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연준위원으로 가는가, 연준의장으로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연준위원으로 가게 되면 베센터 같은 경우는 엄청난 비둘기파적인 금리 인하를 해제낄 건데, 어쨌든 지금 그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저 앞전에도 제가 주말장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나온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있을 겁니다. 그 연준위원의 연설이나 발언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소비자 지출 물가 지수, PC 물가 지수가 나옵니다. PC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이 PC 물가 지수도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으니까 잘 체크하시고, 목요일은 당연히 뭐 여러 가지 실업보험 청구나 또 2, 4분기 GDP 부분도 아마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에 시장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하시면서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8월 25일 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모두 성투하시고,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올 여름처럼 이렇게 더운 여름은 정말 그렇습니다. 이상하게 올해 부산이 덥네요. 거의 35도 6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제가 토요일 날 오전 8시에 산행을 해서 12시 하산을 했는데, 산은 오히려 올라가니까 좀 시원하더라고요. 시내는 정말 35, 6도, 지금 부산이 그렇습니다. 이 되퍼리카는 대구는 더 덥겠죠. 예. 어쨌든 뭐 더위, 이제 뭐 끝물이죠. 더위도 끝물인데 건강 유의하시고 이번 주도 모두 성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